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 13일 고창의 구제역 발생 이후 추가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민관군의 방역 작업은 휴일에도 계속됐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제역 거점 소독 장소에 소를 싣는 대형 트럭이 들어옵니다. 차량 전체는 물론 운전자까지 소독한 뒤 소독 필증을 받습니다. 소독 필증이 없는 차량은 구제역 발생 지역 내 진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김제 지역에서 싣고요. 충북 음성을 갈 거예요. 농가 들어가기 전에 소독을 먼저 하고 들어가는 거죠. 김제와 고창 등 구제역 발생 지역은 지정된 사료 차량만 들어갈 수 있도록 소독시설과 함께 환적장도 갖췄습니다. 가축 차량이나 아니면 사료 이렇게 싣고 온 차량들 이제 저희가 소독 절차 거쳐가지고 이제 저희가 소독 필증을 끊어줘야 이제 그게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첫 구제역 발생 지역인 김제시 용지면은 철통 같은 방역대가 설치됐습니다. 마을로 통하는 모든 길에는 통제 초소가 설치됐고 오가는 차량에 대한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물론 군인, 경찰까지 투입돼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걱정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좀 애써줌으로써 그 구제역이 조기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33곳에 통제초소와 소독시설이 설치됐으며 지금까지 800여 명이 방역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구제역 발생 농장의 돼지 만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마무리했으며 소독시설 설치도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제역 발생 일주일째,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민관군의 힘겨운 사투는 휴일에도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올해 전북의 SOC 예산이 축소돼 건설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아파트 공급 물량이 넘쳤던 민간 분야의 건설 경기도 올해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윤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올해 도로, 항만 등의 SOC 예산을 지난해보다 6% 줄였습니다. 전북의 SOC 국가 예산은 이보다 더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조 9천억 원에서 올해는 1조 7천억 원으로 2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대형 토목공사 발주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준안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SOC 물량, 즉 수주 물량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감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민간 분야의 건설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업체들이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지난해 아파트 공급 물량을 크게 늘려 올해 신규 분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공급 과잉의 여파로 전북의 주택 미분양은 지난 11월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 올해 신규 분양 수요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민간 부분의 공사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13%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수주된 그 물량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 이제 물량 때문에 예. 그 수주가 좀 감소할 요인이 크고요. 올해 건설 물량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대규모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 의무 도급 같은 보호장치가 시급합니다. JTBC 뉴스 정윤성입니다. 전주 에코시티에 83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이 건립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전주 에코시티 4만 6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830가구의 임대주택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6월에 임대사업자를 모집하고 내년 5월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학교 급식에는 전국의 농산물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수도권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협이 적어 수도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육성 전략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정원희 기자입니다.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에 공급되는 쌀입니다. 이 농협은 2009년부터 서울 서대문구, 은평구 등의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용 쌀과 잡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친환경 쌀의 70%를 수도권 학교 급식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2012년 209개 학교 13억 원에서 올해는 616개 학교
2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저희 공급업체 또 생산자들이 노력을 해서 서울에서 신뢰도를 확보해서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원 온해농협도 2013년부터 서울시 학교 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학교 급식에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농협은 전북에 3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재배단지가 있어야 되지만 토양 관리, 생산량 확보 등이 쉽지 않습니다. 또 20억 원이 넘는 친환경 쌀 전용 도정시설과 저장 창고를 갖춰야 되는 부담 때문에 뛰어들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 관리가 어려우니까 친환경 쌀을만 짓는 별도의 도정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친환경 쌀 전용 도정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데들이 많죠. 친환경 농산물의 대량 소비처인 수도권 학교 급식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지역 농협 간의 연합사업 등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교육부가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전북의 초중학교 절반가량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통폐합 기준을 농어촌 지역은 60명에서 120명 이하로, 도시 지역은 200명에서 300명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전북에서는 전체 초등학교의 56%인 235개 학교가, 중학교는 46%인 98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통폐합 기준은 권고사항일 뿐이고 지역 공동체 붕괴를 우려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기로 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주시가 악성 빚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을 구제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심업체가 헐값에 사들이는 부실 채권을 모금운동을 통해 대신 사들여 악성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겁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익산에서 30대 여성이 어린 자녀와 자살을 시도해 아들 1명이 숨졌습니다. 여성은 많은 빚에 생활고를 견디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채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채무. 이혼하면서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재단 분배 그런 거 있잖아요. 성남 등 몇몇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빚 독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막기 위해 악성빚 탕감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원금의 10% 미만인 헐값에 추심업체에 넘기는 부실 채권을 사서 없애 원금과 이자까지 갚으라는 추심업체의 빚 독촉에서 구제하는 겁니다. 채권 매입 비용은 시민 등 민간 기부로 마련합니다. 돈이 필요한 분들은 금융이 아니라 복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가 좀 다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도 시민단체와 손잡고 악성빚 탕감 운동을 올해 하반기에는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빚을 얻었다가 못 갚는다고 다 갚아주면 이게 도덕적 해이가 있을 게 아니라 이런 고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지금 바로 정할 수는 없고 그것은 여러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전주시는 빚 탕감 운동과 함께 채무 조정과 재무 상담을 위한 금융복지센터를 설치해 빚이 있는 저소득층의 새 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익산시가 인구 증가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익산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는 등 실거주자 중심의 전입운동을 펼치고 출산 장려 보육 시책과 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장학생 선발과 해외 연수 등의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익산시 인구는 지난 2000년 33만 4천 명에서 지난해 30만 명으로 줄어 30만 명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제수용 과일을 할인 판매합니다. 농림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전국의 72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과, 배, 단감, 감귤 등 5종류의 과일을 시중가보다 20%에서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2일부터는 전국 직거래 장터에서 판촉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호남선과 전라선의 설 연휴 열차표 예매가 오는 20일에 이뤄집니다. 코레일 홈페이지의 인터넷 예매는 오전 6시부터 시작하며 기차역과 대리점 예매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가능합니다. 남은 표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남원시 주천면 용수사 뒷산에서 소나무 벌목 작업을 벌이던 51살 A씨가 쓰러지는 소나무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밑동을 자른 소나무가 다른 소나무에 걸쳐 있다가 넘어지면서 A씨를 덮쳤다는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구름 많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5cm로 많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1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구름 많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0도로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눈은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으며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영하권을 맴도는 강추위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